몰라요. 진짜 모른다기보다는 몰라요. 이게 대답을 좀 안 하고 약간 반항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놀이평가에서 사실 제일 두드러진 모습은 좀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이었고요. 엄마는 좀 지적하면 아이는 약간 수그려들고 아빠는 봐주니까 어디까지 아빠가 날 봐주나 보자 하고 계속 아빠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약간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사실 놀이평가에서는 제일 좀 부각된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이제 가까이서 관찰하신 결과를 저희가 이제 네네.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세원이는요, 먼저.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예민하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공격적인 아이인데. 네. 예,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이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좀 수줍고 약간 위축되고 하는 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 놀이평가에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머님하고 면담, 그러니까 어머니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어릴 때부터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세원이 같은 경우는 자는 경우는 문제가 없었는데 먹는 거, 이유식 할 때부터 7개월 때부터 안 먹는 것에 대한 씨름이 일단 많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입는 거, 지금도 반팔을 고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입으려고 하고. 옷 애들 까다로우면 정말 까다롭죠. 예, 그러잖아요. 네. 따님 또 그러셨잖아요. 네. 예, 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사줘도 아이들은 정말 공격적이고 막 활동량 있는 애는 덥석 집어서 부러뜨리거든요. 네. 세원이 같은 경우는 두고 보고. 예, 나중에서야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도가 지금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에 좀 속하냐면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에 좀 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에 확 압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압도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로가 필요한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너 깜짝 놀랬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그것들을 아마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아이가 지금 감정이 이 시기는 좀 분화가 돼야 되는데 엄마 화났어? 안 났어? 좋아? 나빠? 이렇게 해서 너무 지금 양분화되는 것에서 더 세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좀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까다롭고 예민하다. 저희 큰딸도 그렇거든요. 예. 어머니도 좀 그러셨나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조금 이렇게 방송 출연하기 전날이나 이렇게 큰일이 있거나 시험 치기 전날은 공부를 많이 했다가도 시험을 못 볼 만큼 기침을 하고 막 힘들 정도로 예민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엄마가 또 마음을 잘 읽어줘야 네네. 하는데 네. 엄마는 너무 지쳐있고 네. 아빠는 막 바쁘고 이러니까 더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세원이는요, 두 번째. 마음 가득 화를 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화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공감적인 양육 태도가 정말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질 적합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기질에 맞춰서 적합하게 엄마 양육 태도를 잘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그게 섭섭하죠. 그러면 세원이 같은 네.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감이라는 것이 네, 저희 네. 큰딸도 그렇고 네. 까다로우면 어떻게 계속 이 마음을 읽어줘야 되나요? 네. 너가 이래서 그랬구나. 네,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니 그런 다음에 아이가 안심이 되잖아요. 자 네. 이제 해봐.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감과 훈육을 잘 병행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감만 하면 어이구 그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안 되고요. 근데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연습하면 될 거야. 네. 이만큼 했네. 용기도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럼요. 예. 그래서 자꾸 훈육을 하면서 아이가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냥 아까 인터뷰에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너무 진실되긴 하셨는데 육아에 지치셔가지고 그 진실된 것 때문에 어머님은 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좀 속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랬어 뭐 이런 거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힘드셔서. 그러자면 제가 세훈이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웃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한테도 시간도 없고 정말 힘이 붙여서 저도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으시죠. 바로 이 점- 말하기가 힘들어요. 동생도 있고. 예, 바로 네. 이 점 때문에요. 네. 저희가 심리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심리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봐 이러거든요. 그림을 못 그렸어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림을. 이게 보통 그런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은 네. 가족 간의 친밀감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이한테 자꾸 그게
하나, 둘 꼽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섭섭함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내면에 이제 화를 좀 가져오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메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왜 메롱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쑥스럽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쑥스러웠구나 하면 될 것을 왜 메롱해? 이렇게 되니까 아이는 계속 이게 부정적인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혼내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꼼짝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격자 동일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힘센 사람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괜히 건드리고 막 이런 행동들을 조금 더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원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 중에서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묻는 게 있어요. 장갑은 뭐냐? 그럼 장갑 뭐예요? 추울 때 손에 끼는 그렇죠. 거. 거. 예. 근데 세훈이 뭐라고 했냐면 눈싸움 할 때 뭉쳐서 던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 너보다 어린아이가 싸움을 걸으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뻥 차버려요. 뭐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니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범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그런 그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서적인 것과 더불어서 행동을 엄마가 자꾸 연습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원이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7살인데도요. 왜 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안 좋은 기억, 네네. 트라우마 네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세원이? 이제 그게 이제 핵심으로 되는 게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애들은 네. 다 알아요, 그걸?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싸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한두 번 싸우는 거야, 뭐, 그거, 그런데요. 네.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질 경우는 저에게 상담 오는 아이들은 그럴 때 선생님 저는 귀를 막아요. 아니면 이 벽에다가 막 이마를 찢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린애가요? 네네.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좀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집에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버리거나 아니면 식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떨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요. 그런 걸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좀 풀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겐 굉장한 위협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아까 어머님이 심리학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아이의 심리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아빠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미안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지금 아이가 알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너무 정확한 이야기시거든요. 큰 아드님은 엄마 편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랑 더 아무래도 지금은 있는 시간이 참